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세톤 훈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톤 훈증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화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붓을 이용해서 출력물에 발라도 되고 실온에서 훈증하는 중탕 방법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실온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기화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아세톤 액체에 온도를 줘가지고 기화를 더 빠르게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경험이 좀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붓을 이용하면 붓에 자국이 남을 수 있고 왜 그러냐면 바로 녹기 때문에 붓에 자국이 남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온은 시간이 많이 걸리며 부분 간에 편차가 많이 생깁니다. 기화 방식이라고 하면 기화되는 기체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요. 그 대신 기화할 때 위치, 높이별로 약간씩 편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압력을 조금 주시면 압력을 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아세톤 훈증이 더 잘 될 수가 있고요. 공기 중에 증발된 아세톤은 빠진 부분 없이 고루 출력물의 표면을 녹여주어 편차 없이 도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훈증 방식 사용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세톤은 무색, 휘발성 액체로 밀폐된 공간에 부어놓기만 해도 증발되어 훈증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반응을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온도를 높여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휘발성이 있고 독성이 강해서 취급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산업용을 사용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산업용을 사용하실 때는 아주 특히 주의를 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일반용을 사용하실 때도 그냥 막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실온에서 훈증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프린팅, 히팅베드에서 열을 이용해서 아세톤 증발을 촉진시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아세톤 훈증 작업은 환기가 잘 되는 곳, 밀폐되면 안 되죠. 더 가볍기 때문에 위로는 올라갑니다. 위로는 올라가는데 얘가 환기가 아니죠. 환기를 안 시켜준다라고 하면 내부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D 프린터를 위한 3D 프린팅 출력을 위한 준비 내용입니다. 노즐 온도입니다. 노즐은 사용되는 필라멘트 재질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재질에 혼합물이 많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온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레이드,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도 약간씩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ABS 재질, 또 PLA 재질, 그리고 또 뭐 있죠? HIPS, 나일론 계열인 PA, PC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질에 대한 노즐 온도가 약간씩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질의 종류는 다양하며 재질에 따라서 녹는 점, 성형에 적합한 온도도 각각 다름으로 맞는 노즐 온도를 설정해야지 필라멘트의 유독성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같은 재질이라고 해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질을 사용했더라도 회사 방식, 회사에 따라서, 업체에 따라서 아니면 로또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산 날짜에 따라서 약간씩 품질의 편차가 반드시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온도 조절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재질에 따라서 알맞은 온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필라멘트가 토출되지 않거나 토출이 너무 크게 일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보시면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필라멘트가 제대로 유용되지 않아서 노즐에서 나오지 않게 되고요. 너무 높으면 필라멘트가 물처럼 너무 큰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소재가 타는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아주 높았을 때는 소재가 타버리겠죠. 그 전까지는 물처럼 너무 허물거려서 어느 정도의 그 견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출력 전 필라멘트 재질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필라멘트별 적정 온도를 설정하여 출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사별로 약간씩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멘트 베이스 지지대를 대줄 때 어떠한 형식으로 필라멘트의 유동성이 나오는지, 잘 나오는지, 그리고 간격은 일정하게 나오는지 확인을 반드시 초반에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략적인 재질별 온도를 밑에 적어놨습니다. PLA는 190도에서 230도 정도 되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건 일반 3D 프린트 같은 경우는 270도까지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더 다른 재질을 사용하겠다라면 290도 그리고 300도까지도 올라가는 익스트루더 노즐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BS는 215도에서 250도 사이의 간격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일론 PA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ABS보다 강하고 가볍죠. 그래서 나일론 계열은 250에서 260도 온도가 더 높아지죠. PC입니다. PC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음료수에 PC병 이런 것들을 PC로 사용하죠. 그리고 PC의 장점은 우리가 유해성 물질 뭐 이런 것들이 덜 나오기 때문에 그 대신 온도가 올라가면 유해성 물질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온도까지에는 유해성 물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먹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도마 플라스틱만 잘 사용 안 하죠. 그래서 음식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보통 PC 아니면 실리콘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VA는 비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얇은 재질의 비닐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20도에서 230도 정도 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HIPS 이거 같은 경우 단단한 재질을 사용할 때 사용하고요.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얘기하나요? 네. 그래서 215도에서 250도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는 아니고요. 나무 재질을 묘사한 플라스틱 소재 이런 종류는 175도에서 250도 정도 되겠습니다. TPU입니다. TPU는 플라스틱이긴 한데 약간 물컹물컹합니다. 실리콘은 너무 유동성이 크고요. TPU 같은 경우는 우리 휴대폰 케이스 중에 플라스틱 종류이긴 한데 흰색으로 돼 있는 옛날엔 흰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물렁물렁한 재질, 딱딱한 재질이 아닌 그런 재질 나왔을 때 TPU 타입을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 출력을 위한 준비 방법 중 히팅베드 온도 설정 방법입니다. 베드 온도는 FDM 타입에만 해당합니다. SLA 타입, DLP 타입, SLS 타입은 굳이 바닥 베드면에다 온도를 줄 필요가 없고요. 바닥에다가 온도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재료를 바닥에 잘 붙이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팅베드 온도 또한 소재별로 다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앞에 노즐에 대한 설정이 있었는데요. 노즐에 대한 설정이 있었는데 그거와 유사하게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보통 30도에서 많게는 70도까지 온도 조절을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끔 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PLA 소재는 히팅베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출력이 가능한데 보통은 30도 정도의 온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ABS 소재는 온도에 따른 변형이 큽니다. 그래서 히팅베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보통은 50도, 좀 많으면 60도까지도 히팅베드에 온도를 주셔야 되는데, 히팅베드에 온도를 주신다는 건 전기적인 소모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부분이 굳을 때까지 어느 정도 히팅베드를 해주고, 한 높이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위쪽에서 출력이 되었을 때는 히팅베드를 꺼주는 프린터기도 스스로 조정하는 프린터기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팅베드 온도, PLA, PVA 소재들은 필요 없음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사용 시에는 여기 50도라고 되어 있는데 50도 조금 크고요. 40도에서 30도 아니면 50도 사이 40도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BS나 HIPS, PC 소재 같은 경우 사용이 필수적이다.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축으로 인해서 들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사용 시에는 80도는 조금 높습니다. 80도까지 히팅베드로 베드를 올리려고 하면 그 시간도 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걸릴 거기 때문에 너무 높게 해놓은 것도 출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6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 60도가 아니라 7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D 프린터 출력 전 온도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때 어떤 온도를 확인하셔야 되느냐? 장비 내 외부 온도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 오픈형 타입은 우리가 아예 조절을 못하게 되는데 좀 고가형이다라고 하면 히팅 베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력되는 공간상의 그러니까 3차원상의 온도도 조절을 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온 거라고 생각됩니다. 외부의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정상적인 출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형 타입이 출력을 오픈형 타입으로 ABS 출력할 때 아주 힘든 부분이 수축에 의해서 치수가 변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앞에서 PLA는 히팅베드의 온도가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축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MJ 방식은 20도에서 25도 사이의 온도를 권장하며 에어컨 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3D 프린터를 진짜로 고가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부 챔버에서 온도 조정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부 조건에서도 거의 항온항습이 되는 실험실 쓰시면서 출력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 내부에 항온항습이 되지만 환기시킬 때는 환기도 가능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사용하는 3D 프린터에 따라서 외부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여 챔버 내부의 온도를 높여 출력에 맞는 적정 온도를 유지시키는 장비도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출력용 파일 저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험 문제에 잘 나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3이 아니고 A입니다.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AMF 포맷입니다. STL 포맷은 3D 프린터의 표준 포맷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단순하고 쉽지만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AMF 파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색상, 재질, 재료, 메시 등의 정보를 한 파일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듀얼 노즐이나 3 노즐을 사용해가지고 위치별로 색깔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AMF 파일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건 또 슬라이스 파일에서 이 파일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이기 때문에 제조사별로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매우 유연한 형식으로 PD1 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추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STL 포맷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포맷이고요. 추후에 노즐이 많아지거나 그리고 색상을 구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포맷이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3D 프린팅의 표준 포맷으로 만들기 위해서
3D 프린팅 기업, 그러니까 스트라시스 뭐 이런 제1의 기업, 그리고 캐드 프로그램 기업 및 3D 시스템즈, 오토캐드, 오토데스크. 3D 시스템즈는 3D 프린팅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토데스크는 2D도 하고 있지만 3D도 하고 있죠. 가소 시스템, HP 이런 것들에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PLY 포맷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표준 파일인 STL 파일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포맷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PLA 포맷은 OBJ 포맷에서 부족한 확장성으로 인해서 설정, 요소, 개념을 종합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90년대 중반 스탠퍼드 그래픽 연구소에서 개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PLA 방식은 삼각 메시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삼각 메시를 사용하는데 삼각 메시 이외에도 다각형 파일, 쿼드라 메시 이런 것도 사용도 가능합니다.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물건, 인물, 3D 등을 3D 스캔 데이터로 저장하기 위해서 설계되었고요. 대신 많이 현재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표면에 법정 색상, 투명도 좌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STL 포맷과 비슷하게 아스키 형식과 바이너리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LA 포맷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3D 스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설계된 파일이다. AMF 파일은 어떤 걸 하셔야 되냐? 색상, 재질, 메시 등의 정보들을 할 수 있고 유연하게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모두 STL 포맷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포맷인데 아직까지는 현업에서 STL 파일을 대체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에 대한 재생성입니다. 자동 오류 검사 후 파일을 저장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자동 오류 검사라는 건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오류를 검사하는 방식이고요. 자동 오류 검사로 모든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모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 경우 전체가 단절된 메시로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단절되지 않는 메시로 인식할 때는 우리가 출력을 솔리드 모델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닫힌 면을 만들 때 자동으로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동으로 했기 때문에 더 좋느냐? 아닙니다. 수동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어떻게 오류를 제거해야 되는지 아신다라고 하면 수동이 더 품질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 오류 수정을 하게 되면 메시가 전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수동 오류 수정의 경우에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오류를 사용해 버리시면 메시면이 다 사라지고 솔리드면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수동 수정이 불가능하다. 주정이 아니고요. 수정입니다. 수정이 없음이 아니고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수정해야 되므로 원본 파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 오류 수정으로 한 파일에다가 덮어쓰기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새로운 파일에 저장을 하셔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 경우 단절된 메시를 인식하고 똑같은 거 써져 있네요. 네, 출력 상태 오류 확인입니다. 지지대를 적용하는 범위가 작을 경우 지지대가 힘을 견디지 못하고 바닥 구조물에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지대가 떨어지면 출력물이 기울어지게 되고 출력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겠죠. 기울어진 출력물 위에 재료가 계속 노즐되어 압출되어 성형됨으로써 재료 소비도 생기고요. 출력물도 사용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강의까지 끝났고요. 좀 더 자료가 더 있긴 한데 우리가 더 할 시간이 없네요. 더 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거 복습 열심히 하시고 기말고사 때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저희가 수업한 데에서 기준으로 나오고요. 3D 프린팅과 3D 스캐너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 잘 응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